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날은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4가지 정도가 조 전 장관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양대 총장한테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전화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표창장 발급에 대한 거를 저한테 무슨 위임했다고 해달라라는 전화를 할 때도 결국 그 전화를 남편인 조국 전 장관한테 바꿔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아내가 흥분하고 놀라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자택 압수수색 당할 때도 정경심 교수가 조국 그때는 이제 현직 장관이었는데 남편에게 바꿔줘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하고 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에 늘 정경심 교수는 직접 통화를 하다가 결국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게 바꿔줘가지고 전화 교환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은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법대 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거는 부담이 있었겠죠, 법적으로. 혹시 그런 그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작전 아닐까?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정경심 교수는 착실하게 전화 교환한 역할을 했다. 전화 교환원은 하루에 500통에서 한 1000통 정도 바꿔주는데 뭐 2달 사이에 2번 바꿔줬으면 월급은 못 받겠네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정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또 증거 인멸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작전을 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너무 문제가 좀 내놓고 보니까 재미는 없네요. 셀프 디스? 다들 그냥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네. 전화 교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추억의 단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러네요. 없어지니까 꽤 그러네요.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거의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화국에서 네. 이제 전화국에서 버스 시간을 안내양 줬었죠. 네, 뭐 시절 그런 얘기니까. 예, 지방에 옛날에는 전화하고 그럴 때. 네. 네, 네. 그렇죠. 감이 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좀 무리가 있는 문제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시대에는 좀 안 맞는 정답이에요.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교환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뭐 상징적으로 이제 저렇게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고생을 하셨어요. 문제 만드시느라. 네. 네. 근데 부부지간이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거들어 뭐 기획했다거나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굳이 꼬투리를 잡아서 조국 장관을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검찰에서는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기면서 또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종착역은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생각까지는 저는 소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그 저는 51%는 기각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1가지 혐의이기는 한데 다닥다닥 굉장히 이렇게 사선까지 긁어모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무행사, 위조사무소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까지 이제 이걸 엮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이것은 딸 조민 양이 알바에서 받은 돈 160만 원 이걸 이제 문제 삼았어요. 사모펀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1개인데 증거인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군일의 단일 사건 최대 압수수색 최다 수사 인원을 동원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특수부가 2달 동안 틀었어요. 근데 아직도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검찰이 무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다 쓸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보통 통상의 경우는 공소장을 제출할 때 5페이지 안팎이래요. 근데 이건 10배, 51페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시켜달라 하는 검찰의 의지를 공소장에서 이제 표현한 건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나.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거란 말이죠. 뭐냐면은 자신의 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PC를 빼돌렸습니다. 그다음에 노트북도 처음에 없어졌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뭐 탈탈 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법농단 수사할 때는요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80일 동안 털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잉 수사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고 또 정경심 교수가 그런 그 증거 인멸을 계속 해왔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부부지간입니다. 일심 동체죠. 그래서 매일 저녁 많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다. 의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위급한 상황에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법원으로서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의논을 하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법원이 인신구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인신구속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여러 가지 그 건강 진단서 이런 거조차도 지금 진위가 불분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병원 이름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믿을 수 없다.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결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우리 탁탁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저는 뭐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간 이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는가. 2달 가까이 수색을 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확보를 못했죠. 계좌 추적을 못했거든요. 네. 사모펀드는 이제 그게 경제사범이니까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잖아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죠. 정경심 교수 재계좌 추적은 했겠죠. 아니요. 그게 법원에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당했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 특히 계좌를 이주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계좌를 인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야 되는데 그걸 법원이 막았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휴대폰도 압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경심 교수가 계속 모든 그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조국 동생의 경우는 대부분 시인했거든요, 혐의를. 그렇다면 구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시인했으니까. 근데 전면적으로 다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까 상당히 그 범죄가 소명이 돼요. 그럼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앞으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전면 부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일부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은 자범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전면 부인해서 그걸 끝까지 그걸 지키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사실은 음모의 희생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범이 되느냐. 아니면 전면 부인해서 끝까지 옹호함으로써 그걸 지킴으로써 나중에 자기가 희생자였다. 이렇게 제가 그 명분을 내세우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전면 부인함으로써 희생자의 그런 거를 택했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구속을 각오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특히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 조국 그 펀드가 WFM 그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매입하는 날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수천만 원이 그쪽으로 이체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였던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샀을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동항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하고 그 부인, 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혐의와 사안에 대해서 얽히고 설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를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법원이 그런 또 판결을 내는 것이다.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영호 의원이 말한 그 부분은 저는 동의감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저는 앞으로 수사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부부하고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검찰이 내심 구속영장을 강력하게 요청한 하나의 숨은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하는데 조국 장관 4가지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네.